구글 맵은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합니다. 뉴욕의 복잡한 골목부터 사하라 사막의 모래 언덕까지 완벽하게 안내하는 이 인류 최강의 지도가 유독 이 나라에만 오면 바보가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건물이 앞에 보이는데도 길 찾기 버튼을 누르면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뜨죠. 내비게이션 기능은 반쪽짜리고 도보 안내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국은 휴전국가라 안보 때문에 막아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북한은 이미 민간 위성으로 우리 군부대를 들여다보고 있고 구글은 이미 수십조 원을 들여 전 세계 지도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 구글이 대체 왜 뭐가 아쉬워 이 좁은 땅덩어리의 지도를 가져가겠다고 우리 정부와 20년째 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줄기차게 거부해 온 걸까요? 한국이 그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지도 만리장성을 쌓으며 미국의 압력에 맞서왔던 이유를 알아봅니다. 구글은 돈이 안 되는 일에 20년이나 매달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구글이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데이터의 노다지이자 가장 완벽한 기술 시험장이기 때문이죠. 첫째, 한국 지도는 AI와 자율주행을 위한 최고의 참고서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골목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골목 구석구석을 센티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기록한 디지털 설계도가 존재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구글도 직접 지도를 만듭니다. 지붕에 카메라를 단 구글카가 전 세계를 누비며 사진을 찍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건물의 겉모습을 찍은 고화질 사진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가진 1대 5천 지도는 도시의 뼈대와 장기까지 들여다보는 엑스레이이자 정밀 설계도입니다. 구글카는 눈에 보이는 길만 찍지만 우리 정부의 데이터에는 땅 및 가수관의 깊이, 도로의 미세한 경사각, 심지어 보도블럭 하나하나의 정확한 좌표값까지 소수점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사고 없이 움직이려면 사진이 아니라 이 정밀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구글이 직접 이 수준의 설계도를 그리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이 들죠. 남이 피땀 흘려 만든 완벽한 설계도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면 구글에 이보다 남는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구글의 디지털 패권을 위한 동아시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구글이 한국에 이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중국 때문입니다. 구글의 중국은 가장 탐나는 땅입니다. 하지만 절대 열 수 없는 거대 성벽이죠. 아시아 시장의 핵심인 중국 데이터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구글은 그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도시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용자와 촘촘한 IT 인프라가 모여있는 최첨단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성공한 기술은 곧 글로벌 표준이 됩니다. 일본 지도는 이미 구글에 종속되었습니다. 중국이 아예 문을 닫아건 지금 한국을 놓친다면 구글은 아시아라는 거대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가 어렵습니다. 즉, 구글의 한국은 단순히 한 나라의 지도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빈자리를 대신해 아시아 전체의 미래 산업을 구글식으로 통일하려는 전략적 요충지인 거죠. 셋째, 실시간 업데이트라는 공짜 빨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지형 변화가 가장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자고 나면 새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바뀌죠. 구글차가 1년에 몇 번 도는 것으론 도저히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도는 국가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최신화됩니다. 구글은 한국 지도를 반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이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에 자신들의 시스템을 빨대처럼 꽂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은 구글과 미국 정부의 집요한 요구를 매번 힘겹게 방어 중입니다. 그럼 전 세계 수많은 나라는 왜 진작 구글의 빗장을 열어주었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실익과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서가 있습니다. 사실 고정밀 지도를 만들고 매일 변하는 도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는 매년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국 포털이 없는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 지도는 그저 돈 먹는 하마죠. 이때 구글이 나타나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 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들 국가로선 세금을 아끼면서도 최고의 지도를 공짜로 없는 셈이니 당장의 실리를 위해 구글에 무임승차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구글이 제시한 당근도 한몫했습니다. 구글은 지도를 개방하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이식해 주거나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던졌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부족한 나라들의 구글의 제안은 데이터 종속이 아니라 국가를 현대화할 지름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디지털 고립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이 전 세계인의 손을 장악한 시대입니다. 구글 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여행자들에게 깊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압박감도 컸습니다. 많은 나라가 불편함보다는 종속이 낫다며 지도 주권을 넘겨주게 된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이 선택이 훗날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니다. 지금은 우선 한국이 왜 필사적으로 버티는지부터 알아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종속을 막기 위해서죠. 다른 나라들이 구글에 손을 든 건 지켜야 할 자국의 플랫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강력한 자국 생태계가 있습니다. 만약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가 이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은 검색부터 쇼핑 물류까지 모든 일상을 미국 플랫폼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10중8구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디지털 식민지로의 전락이죠. 지도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게 만드는 보루입니다. 또한 이는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차세대 물류 시스템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자료입니다. 만약 지도를 외국에 넘긴다면 우리 기업들은 미래를 설계할 때마다 구글의 막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도를 내줄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 산업계가 입을 누적 경제적 손실이 최대 1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무는 피하고 수익만 챙기려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은 한국 지도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정작 한국에 서버를 두거나 매출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전략 데이터를 내주는 것은 안방에서 법을 지키며 장사하는 국내 기업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군가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규제를 지키는데 정작 거대 공룡은 법망 밖에서 데이터만 챙겨가는 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글 맵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가 대표적이죠. 이 나라들이 구글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자국 플랫폼을 가졌기 때문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의 얀덱스의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검색과 쇼핑, 결제와 물류로 이어지는 모든 데이터가 모이고 흩어지는 비즈니스의 핵심골이죠. 이들 국가는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검색과 쇼핑 등 연관 산업 전체가 상당 부분 구글에 잠식될 것입니다.
요즘의 지도는 단순히 위치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한중로의 국가적 관점으로 보면 지도는 디지털 영토입니다. 만약 구글이 시장을 장악하면 자국민의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 생활 양식이라는 핵심 국가 정보가 고스란히 외국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귀속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데이터 패권에 대한 이런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드물게 자국 플랫폼을 지켜낸 나라입니다. 만약 이 데이터 성벽이 무너지면 국가 산업 전체가 글로벌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구글로선 한국,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를 무너뜨려야만 전 세계 데이터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세 나라가 아직까지 버티는 바람에 구글의 전 지구적 독점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국의 버티기는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지도를 내어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들이 겪고 있는 변화는 한중러가 경계하는 종속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자국 지도를 개방했다가 뼈아픈 배신을 당한 사례로 꼽힙니다. 일본 최대 지도업체 젠니는 2005년부터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공급하며 협력했습니다. 덕분에 구글은 14년간 젤린의 데이터를 학습해 자체 지도를 완성했죠. 그러자 구글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젤린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직후 구글 지도의 품질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글에 길들인 사용자들은 젤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젤린의 주가는 폭락했고 일본 내 독자적인 지도 생태계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구글의 갑질을 조사하며 사후 규제에 나섰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유럽은 자국 포털이 없는 상태에서 구글 지도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 유럽의 상권과 광고 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구글 지도만 연결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지역 정보 서비스들을 고사시켜버렸죠. EU는 2024년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뒤늦게 규제에 나섰지만 일단 내어준 주도권을 되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적인 압박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호주는 2018년 구글이 지도 이용료를 최대 12배까지 인상했을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던 수많은 스타트업과 공공기관들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서비스를 포기해야 했죠. 지도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겼던 이들에게 글로벌 기업의 횡포는 비즈니스의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도를 개방한 국가들이 당장 재앙을 맞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한 번 주도권을 넘겨준 뒤에는 글로벌 기업의 정책 변경이나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느끼는 위기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편리함보다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상승과 기술 종속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죠. 흔히 구글 맵 논란에서 안보는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조차 민간 위성 서비스를 통해 한국 지형을 훤히 들여다보는 시대에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지와 수치 데이터의 결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위성 사진에 지형 수치 데이터가 합쳐지면 정밀한 타격 좌표 설정 등 군사적 활용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란 거죠. 더 본질적인 건 데이터의 법적 통제권에 있습니다.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국내에 데이터가 있다면 범죄 수사나 긴급 상황 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국외로 나가는 순간 우리 정부의 법적 통제력은 사실상 무력화되죠. 예를 들어 구글이 해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도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수정할 물리적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 반출을 막는 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우리 법의 테두리 안에 두겠다는 뜻이 됩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과 구글의 지도 전쟁이 마침내 조건부 타결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거센 미국의 통상 압박과 AI 자율주행 시대의 글로벌 표준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나름 대한민국이 지금껏 고수해온 데이터 주권을 기술적으로 관철시킨 결과이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국외로 나가기 전 반드시 한국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만약 구글이 약속을 어기면 즉각 데이터 송출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 버튼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손에 쥔 셈이죠.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지도라는 거대한 설계도가 구글에 개방된 지금 그동안 규제의 보호막 아래 성장해온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와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이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